안녕하세요. 홍서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석가에게 필요한 능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앞쪽에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요구사항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로 넘어가면은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을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으로 넘어갈 때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현 이후에 바꾸어 달라고 하면은 너무 큰 비용이나 일정과 이제 실제 인력들의 일량의 부분에서 너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에는 분석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에는 분석가들의 그러한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사용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면은 쉽게 우리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용자가 설명이 이제 좀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분석가가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문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의 역할 그리고 분석가의 능력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분석가에게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분석가의 주 업무를 보면은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여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구현 가능한지 확인 후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어떤 요구사항을 낼 때요, 이 부분은 어떤 요구사항을 낼 때 이게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형태의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다양한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석가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너무 단순한 부분이고요. 분석가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분석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겁니다.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요구사항을 냈을 때 분석가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한정된 예산과 인력과 기간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고객한테 돈을 받고 계약을 한 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금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의 요구가 내가 지금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실제로 우리가 계약한 금액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요구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는 게 아닌데요. 분석가는 실제로 그 요구사항, 구체적이지 않은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요. 앞으로 설계나 구현 단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설계나 구현 단계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실제 이게 구현이 가능한 거고 돈이 우리가 계약한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지 그런 거를 미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가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의사소통과 협상 능력인데요. 이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고객사를 만날 때 경영자를 그러니까 최상위층의 경영자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각 부서의 실무자까지 여러 계층의 사용자 의견을 이제 실질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계층과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일단 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요구가 이제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산과 기간 그리고 자원을 초과하는 형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이제 실제로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그 자원과 그 다음에 예산 그 기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순위로 줄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다 받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고객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대화 능력과 그 협상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추상적인 사용자 요구도 잘 파악을 해서 논리적으로 분할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실제로 상반된 의견에 대한 조율, 그러니까 부서별로 업무 이해관계가 상반돼 있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에 대한 조율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일단 거절을 하면은 고객과의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요구사항은 다 봤대.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전체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리스트를 매긴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계약한 어떤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기간 그리고 자원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리고 판단하게 하는 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에 추상적인 요구사항인데요. 논리적인 분할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객은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죠. 은행의 고객이면 나는 이제 모바일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 은행 업무를 보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논리적 분할을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제 이체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은행 간의 이체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 통장 계좌에 얼마나 금액이 남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관련된 업무를 보고 싶다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논리적 분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개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이제 분석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실제로 이제 설계자나 아니면은 개발자들한테 해당되는 업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 업무 영역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제 좀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 담당자와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 분야 업무에 대해서 3, 4회 정도의 개발자로서의 구축 경험을 통한 개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 확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큰 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 회사들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큰 규모하고 작은 규모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일반적인 대기업군을 가면은 실질적으로 개발 업무가 그러니까 뭐 좀 작은 거는 한 1년짜리 프로젝트 그리고 금융권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짜리를 하는데요. 1년 반에서 2년짜리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개발자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동일 분야 프로젝트를 개발자로 2, 3회 정도 하면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주어져요. 그럼 이 대리급이 되면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리급이 됐을 때는 개발에 관련된 부분하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학교 쪽에 그러니까 교육 사업부다. 그러면 학교의 도메인에 대한 업무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융 사업부다고 하면은 금융과 관련된 도메인의 업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인데요.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 영역 그러니까 한 2, 3회 정도 해가지고 설계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멤버들도 2, 3회 정도 더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큰 영역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금융이면 금융 아니면 교육이면 교육 그리고 제조면 제조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는 제조 쪽인데요. 그쪽에서 경험을 뭐 최소한 여기에 있는데 3, 4회 이상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축 및 설계를 해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분석가한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역량도 그리고 역량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설계를 하는 역량과 경험이 있어야지 실제로 분석을 갖다가 가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분석가의 역할이 중요한 게 나중에 사용자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개발 업무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관련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개발 경력을 보유할 때 주도적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가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개발 회사라도 분석가의 역량을 중요시 여기고요. 자, 다음에는 보통 이제 조금 이제 한 작은 이제 중견급의 규모, 일반적으로 이제 좀 중간 수준의 프로젝트는 보통 6개월 정도에 진행을 합니다. 6개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 규모로 진행을 할 때는 보통 프로젝트의 규모가 한 10명에서 20명, 작게는 5명에서 한 20명까지, 5명에서 한 15명, 20명 이렇게 되면 20명, 30명 되면은 1년씩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5명에서 15명, 20명까지 이렇게 이제 중간 6개월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규모가 작은 데서 계속 활동을 할 때는 이제 개발자가 뭐 한 개발 업무를 한 3, 4회 아니면은 횟수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6회 그리고 그러니까 3, 4년 정도의 개발 업무를 하고 일반적으로 설계 업무를 3, 4년 정도 해야지 분석가로서 이제 아주 훌륭한 분석가로서 그런 역량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 단계부터 한쪽 도메인에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일단 간단하게 좀 썼지만 사용자는 이게 구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그거를 이제 기술적인 지식이 좀 약해서 사용자가 원하니까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기술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기술이 갓 나온 기술이라서 품질, 퀄리티를 갖다가 담보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오케이를 해놓고 그거를 말을 다시 바꾸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중재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투자 대비 효과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경영자는 이제 투자 대비 효과에 관심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주 담당자는 개발비가 적고 개발 기간 엄수할 수 있는 업체의 관심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편리성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돈은 조금 들이면서 큰 성과를 얻고 싶은 거고요. 발주 담당자 같은 경우도 개발비는 적지만 개발 기간을 엄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회사 발주 담당자도 비용도 적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간도 이제 잘 지키고 많이 주고 싶지 않죠. 사용자는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업무가 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아지고 내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시스템의 성능이 느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반대적인 입장, 트레이드 오프적인 이러한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가운데점에서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실제로 담당자는 이제 개발비를 뭐 예를 들어 갖고 한 50억 정도 그리고 개발 기간도 한 12개월인데 실제로 뭐 어느 홈쇼핑 사이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한 100억 정도 들인 데다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한테 갔더니 사용자는 그 홈쇼핑은 되게 성능도 빠르고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좋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개발비는 적은데 그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발주 담당자한테는 그렇게 만들려면은 추가적인 금액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한테는 현재의 계약된 금액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필요하면은 뭐 퀄리티를 줄이기 싫으면은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예산 하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중재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장에 걸쳐 분석가에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좀 요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요구사항 분석을 잘해서 그 실제로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어야지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뭐 석사나 석박사 과정으로 가면은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하나의 테마의 깊이를 가지고 아주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겉핥기식으로 다 나가는 것보다 실무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15주라는 그러한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까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석가에 필요한 능력 부분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요 실제 사례 사업 수행 계획서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분석가들은 이쪽 단계에서 좀 들어오는 멤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 분석가들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뭐 주로 역할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주로
개발만 하는 형태의 멤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수준의 멤버들이 개발과 설계를 하는, 중급이 개발과 설계를 하는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멤버가 주로 분석을 하는 멤버들인데,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고객하고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멤버, 요 두 개의 멤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개의 멤버가 분석을 하는 멤버들인데, 주로 고객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설계자들,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멤버들한테 알려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개발은 초급, 중급이 같이 하고요. 요 정도 멤버에서 주로 개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급도 개발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되고, 이쪽 레벨에서 설계, 그러니까 중급은 이제 개발과 설계 같이 하고, 고급은 이제 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는, 특급은 이제 주로 분석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분석만 주로 하는 그룹, 여기는 분석 설계를 같이 하는 그룹, 일부 개발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계와 개발을 같이 하는 그룹, 여기는 주로 개발을 하는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개발을 3, 4년 정도 하면 요 레벨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개발 설계를 3, 4년 정도 하면 요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요 레벨부터는 이제 부분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앞쪽에서 방법론을 봤을 때 분석을 하고 설계, 구축, 테스트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일정 계획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의 영역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가에 필요한 능력과 관련돼서 이번 차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